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오늘도 역시 초보 트레이딩 탈출기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전략들 함께 세워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역시 김재준 멘토님, 황금연못 멘토, 그리고 홍계미 멘티와 이어갑니다. 세 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도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또 1시간 동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상품들 다시 좀 빨간불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56% 상승입니다. 3,15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35% 오름세입니다. 1,40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1.66% 상승입니다. 40.4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31% 오름세입니다. 1,7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8%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1.129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1부에서 지수 선물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이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계미 멘티가 일부에서 나스닥을 매도로 진입을 했고요. 지금 4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평균 단가가 1,383선에서 지금 매도로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연문 멘토님 지금 이제 오늘 개장을 한 지 이제 30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 전략 다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방향인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홍계미가 매도를 들어간 거를 가만히 쉬는 시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방송할 때 보는 차트를 보면은 이제 수급선을 기준으로 이걸 꺾어지면 매도를 들어가고 얘를 돌파하면은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시 실전을 내서는 그 생각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올라오니까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흐름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흐름이 우리가 보통 뭐 10분은 그 다음번에 어떤 흐름을 위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30분 차트의 흐름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출발했었던 나스닥 지수가 지금 아까 140포인트인데 160포인트니까 20포인트가 더 올라가는데 20포인트면은 아까 100틱을 보면 수익을 챙기겠다는데 80틱 이상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장대봉을 뽑았기 때문에 아직 과열도 아니고 아직 과열도 아니에요. 아직 과열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매도의 흔적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들어간 거가 손실로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계미가 두 번째 나와서 하지만 어찌 보면은 개인들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똑같이 배우는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하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사례가 주식이든 선물이든 간에 이렇게 우상향이라든가 아니면 장대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으로 들어가면 정말 능지처참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돈으로 떼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이거를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홍계미 멘티는 지금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네, 뭐 쉬는 동안 상황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안 네. 좋아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40만 원 정도 네. 손실인데 네. 여기 앞에가 3자로 바뀌면 살짝 정리를 하겠습니다. 300만 원. 네. 그러면 그 이상은 한 계약당 아까 한 계약이 몇 팀인데 100틱이요? 틱이었죠. 네, 100틱. 100틱이면 조금 500만 원이 50만 원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4계약이면 5, 4, 20, 200만 원을 넘어섰어요. 네. 네. 근데 그걸 이게 좀 넘어섰어요. 손실이 왔었을 때에 내가 정했었던 목표 손실을 끊어낸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쵸. 로스컵보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맞아요. 당황하게 되고 조금만 이러다 돌아오겠지 보면은 하는, 이제 제가 낮에 항생에 저도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이익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의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다면 사람의 심리가 깨진 게 있으면 빨리 다른 걸로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또 막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를 막 찾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해준다면 네네. 사실 100틱은 금액은 큰데 250만 원을 최대 커트라인으로 오늘 아까 뭐 손실폭이 갔었던 금액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50을 넘어가면 눈 딱 감고 진짜 정리한다. 이런 전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저선까지 다시 한번 좀 잡아드렸고. 자, 저희 이제 다음 상품 넘어가기 전에 음봉양봉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루드 오일 상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차트로 보시고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 5분봉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1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봉이 양봉으로 끝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번 양봉 보내주시고요. 음봉일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2번 음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자는 11시 4분까지 5분봉이 완성되기 전 11시 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또 세 분의 멘토와 멘티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준 차장님은 지금 봉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일단 제 거는 지연 시세라서 조금 그렇긴 네. 한데 일단 지금 제가 보는 지표로는 네. 이 RSI 저번에 그 에이지님께서 RSI를 언급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RSI와 그 황금연모님이 이제 10분봉. 그래서 저는 그거 두 개를 요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RSI가 꺾이지 않고 지금 조금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모멘텀 지표도 이거 조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서 네. 아직은 상승세가 조금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5분봉은 빨간색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분봉 양봉으로 끝날 것이다. 자, 지금 일단 양봉이기는 한데 5분봉이 윗꼬리를 조금 달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못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승은 상승인데 네. 지금 5분 뭐 한 30분 20분 정도가 정말 아주 꾸역꾸역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앞전에 음봉 나올 때를 쭉 그러네요. 5분 봉들을 보니까 네. 거의 다들 5분 봉이 나올 때가 다음번 봉이 전일 그 앞에 봉 끝난 가격에서 출발을 해서 가지 못한 거의 다 음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에 봉 끝난 가격 위에서 출발을 했기 네. 때문에 양봉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계미 멘티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도 역시 양봉으로 양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니 이걸 이렇게 잘 보는데 왜 나스닥만 못 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연못 네. 멘토님이 좀 멘토링을 해 주신 대로 개장하고 좀 방향을 살피고 들어가면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자, 일단 우리 세 분은 크루드 오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5분봉 세 분 모두 양봉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양봉은 1번, 음봉은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잠시 후에 봉이 마감되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추첨 통해서 저희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하시면서 또 선물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1분 후에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우리 홍계미 멘티는 골드를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또 크루드 오일을 살펴봤는데 지금 매매를 한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골드도 지금은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제가 나스닥 진입할 때 왜 골드를 진입을 안 했을까 하는 후회는 아까 한 30분 전에 했습니다. 네, 뭐 그것도 네. 뭐 저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나스닥 최대한 살아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5일 이어한 퀴즈 진행한 김에 5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 지금 $40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대비해서 지금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봤던 5분봉은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방향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준 차장님 매수, 홍계미 멘티 매수, 연모트레이더님 매수, 세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정말 자신 있게 매수를 들어주셨어요. 매수를 들긴 했는데 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42불, 43불 정도면 거의 레인지 이제 상단에 도달했다고 보고 네. 그때부터는 조금 매도세가 나오면서 당분간은 뭐 한 37, 42 요 정도 선 5불 정도 안팎의 레인지 장세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네. 조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소가 좀 있긴 있어요.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가 이제 허리케인 시즌인데 그때가 미국에서 뭐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허리케인의 97%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뭐 북반구의 기후 이상 현상과 더불어서 한 4개 정도의 초대형 허리케인이 지금 상륙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측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유정들이 이제 업무를 생산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생산을 지지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중남미 지역에도 코로나가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동 쪽의 수급 차질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 베네수엘라, 브라질 쪽도 이런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그 수급 차질이 조금 생긴다. 지금 생기고 있어요. 네.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지금 생산하기에 뭐 반정부 시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산재해 있어서 지금 조금 생산 쪽으로 이것도 가격을 조금 지지하는 요소고 또 이제 뭐 가격을 조금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근데 문제는 미국 쪽에서 계속 자연적으로 생산이 감소에다가 이제 35불 이상이 되면서부터 신규 유정 말고 구유정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유정들에서 계속 이제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저번 주에 이제 13주 만에 생산량이 처음으로 늘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 이 정도 가격대가 유지되면은 생산량이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감산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전 생산량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격을 조금 상승하는 게 억제되는 요소기도 하니까 가격이 상승이 되면 점점 이제 상승하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은행에 대출을 해서 이제 자본 지출을 하거나 생산 설비에 이제 투자를 게 유정에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정의 그런 생산 매장량, 그러니까 잠재 매장량을 가지고 은행에서 그거를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그 얼마를 대출해 준다 이런 거를 딱 해주는데 지금 은행에서 이런 거를 보수적으로 해서 20% 정도의 만약에 원래는 $100를 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20%를 삭감해서 $80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생산 설비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데 제약이 조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생산에 조금 차질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플러스적인 요소, 가격을 또 지지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일단 미국이 이 정도 가격대면은 계속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 그래서 42불 정도의 이제 캡을 좀 씌워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번에도 한 뭐 이 정도 근처 41불 이 정도 근처 갔다가 또 내려왔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42불 정도가 되면은 고점으로 대응을 하고 38불, 42불 한 요 정도 선, 요 정도 37불이나 38불 요 정도를 하단으로 보고 42불 요 정도를 딱 고점으로 두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중간보다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성급히 매수해서 뭐 이익은 조금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조금 상단이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으나 네 어느 정도 제한적인 네네. 상승 흐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좀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좀 생산에 제한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하락은 맞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분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한 $42 선 가까이에 오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매도 쪽으로 보는 그런 전략들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38에서 $42 선을 좀 레인지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연못 멘토님은 오히려 어떻게 보세요?
오일도 지수가 빠지지 않으면 지금은 상승으로 네,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뭐 6월물, 7월물일 때 10불 때까지 갔었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러니까 다우에 속해 있는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보론이라든가 이런 그 유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오일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안 됐었다라는 거고 네. 지금은 다우가 웬만하면 안 꺾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조금 혼조를 조금 보였을 뿐이지 웬만하면 안 꺾이고 계속 간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권들이 계속 뒷받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S&P나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거나 크게 흔들리려면 달러가 급등을 해야겠죠. 그런 어떤 흔들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일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더 이어질 텐데 이제 그거예요. 지금 우리 S&P나 나스닥이나 오일이나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차라리 우리가 주식으로 따진다면 삼성전자가 얼마 선을 너무 길게 지지하면 네. 모든 기업의 기준은 우상향이잖아요. 더 한 단계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유가가 갑자기 10불에 있던 거가 2배, 3배, 4배, 40불이야. 그럼 여기서 50불? 그러면 50불대로 간다면은 50불대로 가면 우리 그 코로나 오기 전에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오기 전에 가격으로 돌아가면 기업의 주가가 너무 막 상승이 큰 상태로 다 돌아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경제만 어려워져 있을 뿐이지 기업만 어려워져 있을 뿐이지 증시는 완전 사상 최고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네. 지금 만스탁이 과연 지킬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만 포인트가 지지가 돼 버렸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가 돼서 오일 같은 경우는 지수를 그냥 계속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오일의 개별적인 흐름보다는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이 맞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네. 제가 저도 요즘에 이제 오일 거래를 조금 해보는데 네.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매수를 해서 매도보다 매수가 유리했겠죠? 네. 매수를 해서 쭉 가져가면 괜찮은데 아니지. 쭉 가져가려고 사잖아요. 쭉 가져가서 예전에 같았던 수익이 많이 나니까 샀는데 지금의 오일은 그냥 단타를 해야 돼. 사고 일정하게 먹고 빠져나오고 사고 일정하게 먹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끌고 간다라고 해서 그게 그만큼의 어떤 시간 대비 수익을 주지 않더라라는 걸 봤을 때는 현재 오일은 뭐 상승이 조금 좀 제한적이어지지 않겠냐. 앞에 그 고점이 41.6불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의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춘 차장님과 마찬가지로 좀 상승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제한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 연못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홍계미 멘티님이요. 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곳에 지금 상황 한번 문자리는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주세요. 홍계미 멘티님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수익보다는 어쨌든 살아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 지금 10분봉이 이제 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살아나오려고 추가 매도를 해서 나스닥을 그래서 지금 이제 살아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몰빵에 돼갑니다. 그럼 지금 아까 4계약 들고 계시던 거에서 지금 몇 개, 8계약을 더 들어가신 거예요? 네, 8계약. 그러니까 4계약을 더 들어가서 지금 8계약이 됐죠. 4계약을 더 들어가서 지금 총 네, 8계약을 총 들고 8개. 계시고. 그러니까 원래 네. 우리 또 어깨에 뽕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뭐 교만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수익 전환을 했어요. 네, 그 물론 요거는 이제 끌고 가야죠, 조금. 이거는 이제 끌고 가야죠. 좀 더 보통. 끌고 가야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예요. 우리 물타기를 우리 얘기하는 사람이 벌써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물을 탈 때 대다수는 손실을 보면 빨리 이제 비슷한 가격에 또 타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가격에서 또 타면 결국에는 이익도 못 하고 힘만 그쵸, 들어지는데 리스크만. 제 생각에는 홍계미가 이 물을 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가 우리 고용지표 때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네. 지금은 그때 전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골드가 올라오는 걸 보면 나스닥에 차익 매물 나오겠구나 싶어서 정말 잽싸게 물을 타서 네. 야 네. 70만 원이 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산할 거예요? 얼마까지? 자, 청산은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청산이 어디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또 욕심이 했어요 생기죠. 벌써? 그쵸, 이제 또 욕심이 요거는 생길 것 같아요. 가지 그래요. 아니 청산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어요? 예.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물론 이제 그것도 있는데요. 네. 아까 들어가셨을 때는 네.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자리고 지금 들어간 건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캔들을 봐야 되는데 30분 차트가
우리가 1시간에 2개 형성되는 양봉이잖아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봉이잖아요. 그걸 30분을 쪼개면 3분 차트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3분은 빠르게 사람들이 일단 대응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30분 차트에서 지금 3분 차트로 딱 돌아서 보면 매도가 이렇게 훅 쏟아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매도는 원래 가속이 붙잖아요. 매도가 찔끔찔끔거리면은 안 하고 가속이 붙으면 쭉 빠지게 되는데 물론 뭐 수익을 난 거에 우선적으로 제가 축하를 드리지만 네. 이럴 때는 조금 더 가보는 것도 괜찮다. 어. 예, 이게 음봉이 나왔으니까 음봉이 장대 음봉으로 나오면 바로 장대 양봉으로 돌리지 못하잖아요. 음봉이 나오면 한 번 조금 더 내려온다거나 그런 스킬은 네. 제가 마이너스 300만 원까지 갔다가 네. 그래서 어쨌든 살아나는 게 목표였고 야. 나스닥 하는 거 1시간 동안 제가 3년은 늙은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청산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렸다가 또 그럴까봐 욕심내지 않고. 네. 그래도 1시간을 잘 버텨서 했네요.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적정한 시간에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남자다. 이거를 이제 수익을 전환을 하다니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로 그 계약을 싣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모의 계좌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의 계좌로 우리 회원들도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트레이딩 대회도 해보고 하거든요. 정말 수익이 잘 납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4,500만 원, 5천만 원 수익을 나지? 네, 라고 네. 하는데 실전 계좌에서는 안 된대요. 이게 손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우리 홍계비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 계좌를 막 갖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모의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다져져야지 본 계좌 할 때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모의 계좌는 껌 한 통도 못 써먹는다고 제가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모의 계좌로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 게임을 하듯이 즐겨 다들 사고 팔고 수익이 나고 이러는데 우리 자동차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근데 이게 실전으로 딱 들어가면은 혼비백산하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야 손에 힘들어서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의 계좌를 방법론을 알을 땐 좋은데 오래 하지 마라. 이거는 완전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만큼의 돈을 갖고 할 거면 차라리 모의를 할 거면 실전에 하는 돈하고 똑같이 맞춰라. 모의는 이만큼 갖고 하고 실전은 이만큼 갖고 하면 이미 벌써 멘탈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갑자기 저의 말도 그냥 일단 잘했네요. 네. 일단 잘했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서 자르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다시 좀 잘했네요. 네. 올라와서 일단 욕심을 안 내고 거기서 뭐 손실을 안 보고 나오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나온 네. 거니까 굉장히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빠져나오셨어요. 이게 실계좌인 줄 알고 한 건데 150만 원 수익 내서 반 줘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모의 계좌였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방송이니까 요때는 지금 모의로 하고 이제 뭐 실전 이 투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7월에 이제 실전 투자 대회를 앞두고서 지금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은 많은 또 팁들도 얻어 가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홍계미를 옆에 앉혀놓고 해야 될까 봐요, 저는. 매매할 때. 모의로 해. 그리고 그렇게 보다가 수익 나는 거 통계를 한번 쭉 미리 내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까지 한번 알려드렸고, 아까 저희가 내드렸던 퀴즈는 정답이 1번 양봉이었습니다. 그 부분들 챙겨 가시고요. 이따가 저희가 방송 끝낼 때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골드가 아까 그 고용지표가 굉장히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골드는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좀 빨간불로 전환이 됐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볼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은 전부 다 매수네요. 일단 준 차장님의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네, 계속 골드가 1750에서 네. 한 1775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한 3일 전인가 이거 깼잖아요. 그쵸? 1775를 깨고 1800도 이제 네. 깨면서 이제 레인지가 한 단계 좀 높아졌다. 그래서 1775와 1800을 이제 레인지로 새롭게 설정을 해서 조금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런 시황적인 거는 똑같아요. 저금리 기조에서 골드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돈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고,
뭐 근데 이제 한 가지 골드가 더 오를 만한 점이 지금 원래 이제 골드의 뭐 매력이라고 하면 안전자산과 이제 인플레 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오히려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강하지. 네. 지금 돈이 풀린 거에 비해 유통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네네. 지금 돈은 아직 시중은행이나 뭐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풀리면은 이제 그때 진짜 소비 시장이 막 살아나면서 진짜로 이제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서 네. 뭐 자산 가격에 이제 버블이 조금 끼고 인플레 우려가 생긴다. 그럼 골드는 그때는 진짜 1,800에서 1,900으로 한 단계 갑자기 가파른 상승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없기 때문에 골드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고 분명히 1900, 2000까지는 시도를 할 테지만 네.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래서 1800을 계속 시도는 하되 뭐 깰 수는 있어도 거기서 그렇게 크게 뭐 1900을 한 번에 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골드가 뭐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진짜 트레이더들이나 전문가의 그런 투자 성향은 골드를 투자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는 해지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걸로 자금을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를 다 정해놓고 네. 만약에 이거 주식이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나? 그러면 그때 주식을 빼기보다는 주식의 보유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네. 골드를 한 10%, 뭐 5%에서 15% 정도 사이로 약간 해지용으로 하는 거지 투자 상품으로 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서 큰 이익을 보는 시점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 우려가 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들어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건 좋겠지만 지금은 인플레 우려도 없고 네.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는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계속 코로나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해지 수요로서의 매력이 있는 거지 골드로서 큰 수익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약간 레인지 장세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준 차장님은 골드에 대해서는 뭐 우상향인 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투자자들이 골드를 투자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이 해지의 수단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돈을 풀고 있지만 인플레보다는 지금은 사실 디플레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골드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1800선을 어제였나요? 1800선을 일단 넘어섰다가 다시금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1800선을 계속해서 좀 시험하러 가기는 하겠지만 단기간에 이 1900선, 2000선까지 급등이 단기간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도 연모 멘토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뷰 갖고 계시는데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골드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거래할 때 가장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근래 들어서 많이 생기는 현상인데 과거에는 골드를 거래하면 그냥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쭉 연속성이 있어서 그랬는데 최근에는 오늘 저는 이제 항상 이 시간에 오면은 주 차장님한테 하나의 이렇게 팁을 제가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모르실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어쩌면은 홍계미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달러 때문에 제가 그 팁을 얻어서 거래하는데 막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골드를 우리가 뭐 안전자산 이런 거보다도 해지의 역할을 한다. 네네. 지수가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올라도 골드를 팔아서 그거를 해주고 또는 지수가 너무 오르면은 예를 들어 아니죠 저 골드를 또 사서 네네. 하나의 어떤 해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낮에 골드가 30분 차트를 보니까 우리 여기 오기 전에 한 5시쯤에 보니까 매수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잘라 보니까 한 1,700 한 뭐 지금 가격 이하에서 1,700 제가 한 60. 네네. 그래서 꽤 수익을 봤어요. 10계약 정도를 했었을 때 꽤 많은 수익이 좀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골드가 고용지표 전에 일단 팔고 고용지표가 나온 후에 가장 그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민감한 게 국채하고 골드잖아요. 네. 얘네들이 그때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또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좀 봤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전혀 정말 배신하지 않고 그러게요. 빠질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흐름을 보였지만 그 빠졌던 자리가 터무니없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에 다 저점 자리였거든요. 저점 자리에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골드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우리가 아까 같이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었을 때에 골드는 하락을 했다면 그 경제 지표가 지속성보다는 어떤 단발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오히려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골드에 대한 어떤 조금 큰 흐름으로 보는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골드가 좀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그러니까 밀리면 차라리 사는 네네.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이제 지금 빠졌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지표 때문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더 매수를 봐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일까요? 그렇죠. 근데 매수를 할 때 어디서 해야 돼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차트는 V자 반등이 돼버렸어요. 제가 네. 하루의 흐름을 볼 때는 10분 차트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V자 반등을 네네.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놓쳤는데 그러니까 저 밑에 방향 여기를 못했는데 여기를 못했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묶어보세요. 양봉을 3개로 묶어보고 네. 또 양봉을 3개로 묶어보고 그다음에 또 양봉을 3개로 묶어보면 대략 1785 정도 오면 그냥 물려도 좀 괜찮겠구나. 그 자리가 외려 안정권이겠구나라고 해서 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네. 묶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자꾸 금요일마다 제가 교육을 해요. 내일도 교육이 있는 날인데 네. 밤에 한 9시 정도 되면은 들어보실 만 합니다. 거래하시는 분들은. 뭘 묶으냐 하면 이렇게 이제 보통 캔들 이렇게 3개씩 묶어봅니다. 3개 묶어보고 3개 묶어봐. 그 다음에 3개 묶어보고 또 3개를 묶어봐. 그럼 이렇게 3개를 묶어보면 힘의 축을 알게 되죠. 이 힘의 축이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이거 그대로 당연히 매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세 번째 양봉이 3개 있었을 때에 네네. 음봉의 절반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여기 이 음봉에 이 3개를 묶었던 여기 절반을 치고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묶어졌었던 여기 고점을 또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지지선이 되고 네. 그러면은 얘의 중심을 해도 또 이렇게 제가 줄을 걸은 자리 이게 다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도 또 양봉이잖아요. 양봉에 여기를 이 양봉에 캔들 3개를 묶어놓은 걸 지지선으로 한다면 또 여기가 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캔들 하나로 잘 모르겠다면 3개 묶어가지고 힘의 축을 보시면서 거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점이다라고 보여져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의견 드렸고 홍계미 멘티님은 골드 아까 이제 좀 지나가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은 골드를 참 거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방송을 할 때 9시부터 11시까지 주로 거래하는데 오늘만 봐도 아마 제가 그때 거래를 했으면 매도로 매수로 양쪽으로 다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왜 골드를 고민을 했었냐면 그 즈음에 전 저점을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깨고 더 내려가면은 이거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스닥 이렇게 보다가 못 봤는데 네. 그 살짝 깨면서 다시 방향을 바꾸더니 하염없이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방향을 이미 늘 좋아하는 방향이죠. 방향이 바뀌어서 제 생각으로도 한 1800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거 같아요. 네. 옹개미님은 사실 네. 저희처럼 몇십 년을 이렇게 네. 이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시청자보다 적거든요. 해외 선물을 제 옆에서 배운 시간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고수가 아닌데 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을까? 똑같으니까 내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더 가는구나. 이렇게 한 번만 역발상으로 마음을 조금 바꿔보면 아까 나스닥은 내가 들어가면 나와 같은 개미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한다면 템포를 하나 늦춰보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심리전으로 들어가서 멘탈을 강화시키는 네. 그런 훈련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럼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제가 나오나요? 그렇죠. 그럼 다음 주에 몰래 들어가면 안 될까요? 다 보입니다. 그렇죠. 네, 다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홍계미 멘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진입을 안 아니요, 하실 거예요? 더 들어가도 매수로 진입해도 될 것 같아요. 매수로 여기서 네, 더 네. 들어가도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못 멘토님 이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실 그거예요. 똑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상승을 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쭉 올라오면 이격이 벌어지죠. 네. 그럼 거기서 출렁거리게 되면은 내가 혹시 고점에 잡은 거 아니야라고 해서 잘 잡아놓고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맞아요. 기왕 내가 예를 들어 2계약을 들어가거나 뭐 5계약을 들어가거나 들어간다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트레이딩을 하는 저를 비롯해 똑같다고 생각해요. 트레이딩을 하면 딱 들어가는 진입 순간 쫙 움직여줘야 되고 안 움직이고 한 5분, 10분 있는 게 무슨 몇 시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이겨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면은 보통 달러의 방향도 좀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네. 골드 같은 경우는 미리 빠졌다면 그 후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라면 차라리 이것저것을 할 게 아니라 난 골드에다가 그런 배팅을 하겠어. 내가 자 우리 하듯이 아까 10개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내가 2개 던져보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 보고 그러니까 내가 던져본다는 얘기는 진입을 해보고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진입할 때는 내가 손절을 하려고 했었던 가격선에서 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근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손절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밑에 한번 추가해보고 또 그 위로 올라간다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해보고 네. 이렇게 되면 물론 단가도 어느 정도 믹싱이 되지만 네. 이 오늘의 골드는 첫 상승이거든요. 네. 최근 오늘 하루 종일에 있어서 이 상승이 지금 우리 10시, 11시에부터 나오는 게 첫 상승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뭐 얘는 1,800불을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고 싶으실 때 아쉬우면 하나라도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의 진입도 좀 네, 괜찮다라고 네, 괜찮습니다. 보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진입도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홍계미 멘티의 진입 계획은? 근데 주문을 넣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더 올라가고 있네요. 네, 주문을 저도. 일단은 네. 지금 걸어놨는데 계속해서 좀 이게 상승으로 가다 보니까 네. 체결이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눌려준 자리에서 매수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지금 언제부터일까요? 10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1시간 넘게 좀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고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눌려줄 때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지금 마음이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유로 FX로 넘어가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지금 보합권이네요. 1.1271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0.07%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거래일째 어쨌든 빨간불은 켜고 있는데 오늘 일봉상으로는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지금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또 유로는 전부 다 매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역시 준 차장님의 전략 먼저 들어볼까요? 네, 유로는 일단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받다가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미국의 이제 풀린 유동성과 함께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때는 유로가 조금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달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맞아요. 그 기대했던 그 독일이 스탠스 변화를 해서 프랑스와 함께 그 회생기금 네. 뭐 그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일단 의견 합치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고 그게 합치가 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4년 동안 풀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뭐 연 단위로 쪼개보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 명목 GDP 이제 감소 피해로 인해서 GDP는 감소하는 데 비해 풀린 보조금이나 그런 지원금 자체가 좀 미비하다. 다른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에 비해 이런 경제적 피해나 이런 것도 큰데 풀린 돈은 더 미비하니까 여기서 또 약세로 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달러가 지금 증시가 오를 때는 보통 달러는 이제 위험 선호가 온이 되면서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고 네. 달러는 이제 하락하는 게 맞는데 증시가 올라도 달러가 오르는 구간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은 달러가 이제 신흥국 쪽으로 흘러가면서 신흥국의 자산을 그게 더 수익률이 더 클 테니까 네. 신흥국 쪽으로 투자가 되면서 달러 팔고 신흥국 통화를 사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흐름이 연준에서 달러의 그 이런 회사채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책으로 딱 지지를 해주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런 리스크한 신흥국 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니 연준이 받쳐주는 안전한 이제 하단을 받쳐주는데 그쵸.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그냥 여기 미국에다 투자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네. 달러가 신흥국 쪽으로 안 가고 그냥 미국으로 더 쏠림 현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게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한 11월 말 올해까지는 그래도 달러가 이 정도의 강세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그리고 유럽은 구조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뭐 이탈리아도 부채 대비해서 뭐 지금 150% 정도 부채 비율이 지금 올라갔다 그러고 브렉시트도 있고 아직 완전히 뭐 합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네. 이탈리아도 뭐
뭐 끼탈리 그래서 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유럽은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상존해 있고 또 미국하고 또 지금 무역 분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유로 대비해선 달러가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올해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유로는 계속 또 당분간은 암울한 장세. 네, 그래서 매도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달러를 계속 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자금이 다시 그래도 좀 미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강달러가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유로는 좀 하방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유럽 안에서도 회생기금에 대해서 이 나라들이 좀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저희가 준 차장님의 유로 분석을 듣는 와중에 우리 홍계미 멘티가 또 진입을 하셨어요. 네, 아까 걸어놓은 자리에서 체결이 됐네요. 네, 자 지금 상황 어떨까요? 골드를 매수로 진입을 하신 거죠? 네. 매수로 진입해서 지금 한 10틱 정도 수익 안 이네요. 챙기세요? 한 20틱 정도 보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 한 400불 정도, 400달러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어디서 진입을 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1788.4. 네, 88.4에서 들어가신 상황.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오늘은 어디까지 보고? 1790.4니까 20틱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90.4까지. 네. 자, 연못 멘토님 이 트레이딩 좀 어떻게 지금 분석할까요? 사실 저는 방송하는 그 사이에 핸드폰으로 저는 실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막 부지런히 했어요. 사실 제가 국채를 아까 매수를 제가 국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국채를 조금 수량을 매수로 사놓고 유로를 보니까 그냥 쏟아질 것 같아. 얼른 매도를 해놓고 막 네네. 부지런히 하는 사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채가 상승을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계미가 지금 노리는 골드도 약간의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승 아마 흔들흔들 거려도 더 갈 거예요. 흔들흔들 거려도. 그래서 우리가 방송 마감 전에 과연 이제 청산이 될지 그게 궁금한데 네.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오늘 첫 봉이기 때문에 일단 12시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사실은 홍계미의 이런 매매를 통해서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거래하는 것보다 우리 쭌 차장님이 정말 거시적인 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향을 잘 하시잖아요. 네. 여기를 듣는 경제 공부를 하라 그랬었을 때에 경제 공부의 포인트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럼 골드에 대한 어떤 해지 역할을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트레이딩을 거의 기술적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기술적인 거에 다른 뉴스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매가 꼬여요. 그런데 벌써 저는 달러를 펴놓고 있었거든요. 달러가 고점을 딱 치니까 달러가 고점을 올라가니까 원래는 유로가 급락을 하지만 보통 그냥 기본 상식에서는 달러가 상승하면 그러면 골드는 하락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데 네. 아무튼 12시까지는 어떤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좀 아까 진입했던 그 가격선에 돌아와서 여기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준 차장님은 네. 일단 골드는 장기적으로는 상승이지만 지금 조금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거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 자리에서의 이 매수 진입 어떻게 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오. 네, 지금 일단 차트를 제가 보진 않지만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RSI도 지금 조금 매수세가 강해 보이고 지금 그 V자 반등을 계속 하고 있고 이 1785 정도 네. 여기 이때를 터치하면서 약간 거래량도 조금 그래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요거 지금 하단도 조금 받쳐주고 네네. 있어서 84 정도 하단도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한 90.4는 그냥 무난히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매수는 지금은 그 정도 짧게 보신다면은 네네.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장세를 보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서 네, 그렇게 한쪽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골드도 골드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유로 같아요. 네, 지금 유로가 유로 뭐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네, 쏟아지는 네, 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유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유로는 이게 달러 뭐 저 다 얘기를 해주시면 달러 인덱스를 그냥 습관적으로 봐야 네, 돼요. 네. 우리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것처럼 보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의 이 흐름이 결국은 지금 현재 모든 상품의 어떤 기준이 통화에서부터 다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 달러가 상승의 폭이 보통 우리가 15분 차트를 보는데 상승의 폭이 고점을 그냥 우리 주식 차트 보듯이 양봉으로 고점을 그냥 이렇게 뽑아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매매할 때 아까 홍계미가 양봉을 뽑고 있는데 S&P를 매도 들었다 나스닥은 매수 들어 고생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될 땐 더 올라간다라는 걸 기준으로 유로는 매도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갔다가 거기다 갔다 그래프를 갖다 적용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앞에 고점을 뛰어넘었고 네. 그러면 이거는 아침이 어제 밤에 7월 1일 날 11시 반이었는데 지금 7월 2일 날의 11시 반은 전일 대비 상승을 했지만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5시 50분대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외려 우리가 9시에 그 고용지표 발표할 때 우리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쌍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쌍봉은 뒤에 봉우리가 앞에 봉우리를 넘어서면 쌍봉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베이스 캠프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앞에 봉을 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N자형으로 빠지고 있어서 결국 유로는 달러가 아직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뭐 지금 상태를 보면은 아주 시원한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흐름이 나오면 이게 30분 차트로 가면은 장대 음봉이 하나 탄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유로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 비슷하게 큰 박스권으로 들어가 있다. 좁은 박스권이 아니라 네. 큰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대략적으로 유로를 내가 매수를 해봐야지라고 한다면 1.1218 이렇게 앞에 저점 자리 이런 데 오면은 일단 매수를 좀 들어가 보고 달러가 여기서 더 가지는 못하겠구나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짧은 사이클 매매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서 그러게요. 이 속도가 조금 오늘은 가속이 붙어서 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혹시 좀 따라가도 될까요? 더 가속이 붙는다면? 뭐 지금 이제 10분 봉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는 저의 노하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봉을 3개를 이렇게 잘라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봉의 3개의 중심축이 어디냐면 여기 정도야. 여기다 그냥 걸어놓으세요. 1.12700. 그러면 이게 가다가 터치를 하고도 내려와도 그게 달러가 지금 장봉을 쭉 뽑았기 때문에 주춤거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대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급하면 못 먹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거기다 걸어놓고 들어오면 내려가겠다.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1.12700선 반등 나올 때 여기서의 매도 진입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 클로징 앞두고 우리 홍계미 멘티의 상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88.4에 매수로 진입을 했죠, 오늘. 네. 지금 그 선에서 약간 좀 횡보하면서 네. 계속 그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오늘 뭐 90.4까지 본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바로 청산은 못할 것 같고요. 계속 들고 가실 거죠? 네, 뭐 전 그 이상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90.4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걸어놨어요? 네, 걸어놨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행히 네, 걸어 놓으셨네요. 거는 걸 좀 전에 알아가지고요. 그 전까지 몰라.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88.7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은 오늘 장이 좀 저희 방송이 좀 끝나야지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황금연못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 차트 분석과 전략들 함께 얻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방송 이외에도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초록창에 황금연못 검색하면은 만나볼 수 있나요? 황금연못의 빅데이터 황금연못의? 또는 뭐 황금연못의 해외 선물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연못의 해외 선물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무료로 리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못 멘토님과 함께 또 홍계미 멘티님도 같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 또 재미있는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희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까 발표를 해드렸죠. 1번 양봉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먼저 2만 원 상품권 받으실 분은 전화번호 뒷자리 9030님 그리고 2877님 이렇게 두 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무료 리딩 이용권 받으실 분들은요. 1431님 그리고 1134님 8866님 7433님 이렇게 네 분 또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아주 짧게 한 말씀씩만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연못 멘토님. 시장은
자금 관리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박의 3대 요소는 속칭 운빨도 좀 있어야 네. 된다. 그리고 또 베팅할 줄 아는 베팅의 감각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금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잘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잘한다라고 해서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해선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기가 진입해놓고 시장이 오길 기다리지 말고 시장이 움직일 때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해보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계미 멘트님 오늘 또 방송 시작하면서 동시에 또 나스닥 진입하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어떠셨어요? 네, 생방송의 묘미를 정말 느꼈고요. 네, 지난주엔 나스닥에 물리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참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 그나마 마지막에 잘 탈출해서 나와서 그나마 조금 수익도 있었고 지금 네. 골드도 괜찮고 이번 주는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개미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 차장님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는 저한테 하는 말이자 이제 네. 시청자분들 하는 말인데 요즘 증시가 오른다고 이렇게 자기를 안 태우고 간다고 너무 조급해서 무리하게 추격하는 거는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 하는 반성인데, 네, 못 먹으면 어때요? 안 있는 게 좋은 거지. 그쵸. 네, 언제든 기회는 오니까 네. 조금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인사까지 들어봤고요.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2시간 동안 가득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